연초부터 전세 시장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전세값은 75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해드린 것처럼요. 서울 지역 전세값 75주째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전세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아서 네. 사실상 이게 전세 파동이라고 할 정도로 과거에 배추 파동이라든지 돼지 파동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큰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년보다 좀 학군 수요가 빨리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1, 2월 달은 그렇게 많이 전세값이 오르는 때는 아닌데 네. 올해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고공비행을 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지금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5주면요. 네. 1년이 이제 한 52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1년 반. 넘게 1년 반. 그렇죠. 그렇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아마 이런 추세라면은 봄에도 그렇게 전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석담배 고공행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해 주셨는데요. 특히 어느 지역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수도권에서는 좀 전역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전역이요? 예, 전 지역이. 전 지역이요? 근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주로 분당이라든지 용인 같은 경기 남부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네. 올해 한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10곳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이 5곳이고요. 네. 경기도가 4곳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천안 같은 데인데 서울에서는 이제 마포나 광진이나 금천, 은평구 같은 이런 쪽에 주로 이제 비강남 쪽에서 많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인 수원이나 분당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면은 지금 과거와는 달리 수도권 전역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어떤 올해 전세 시장의 어떤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을 보면 지금 60%가 넘었습니다. 60%가 넘어가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된다는 룰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고 전세값은 계속 또 오르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전세값이 고공비행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네. 이 매물의 공백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통해서 눌러앉는 게 낫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사비라도 아끼려면. 그렇죠. 그리고 집주인은 전세를 자꾸 월세로 돌리다 보니까 매물의 씨가 마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없어진다. 아니, 전세 공급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공급 자체가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하나가 그래되면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참여정부 때 그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세가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것은 이 실수 시장인 전세 시장에서는 예상하기 힘든 어떤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꼬여도 굉장히 단단히 꼬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70이나 80% 선을 넘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매매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조금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80%가 넘어가면요. 그렇죠. 과거 60% 룰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의 60%가 되면은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옮겨 탔죠. 근데 그때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시기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적은 비용으로 내가 대세 상승 열차에 나도 탈 수 있다는 그런 개념. 말하자면은 60%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그 자본이득을 위해서 네. 나도 이제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없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세입자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70% 80% 넘어서면은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네. 내 전세 보증금이 이제 떼일지 모른다는 이런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지금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2.5%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주로 이제 겁이 나서 집을 사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사 다니기 또 귀찮고 또 집값하고 크게 안 차이 나니까 주로 네. 비용이라든지 편의성 차원에서 일부 좀 옮겨 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건데 올해 아마 매매 시장이 다소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 수요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전세 나누에서 떠밀려서 집을 사는 거죠. 네. 뭐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서울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서울 지역이 전세가율이 70%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0%를 넘어설 가능성도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서울 같은 데서는 그 평균 전세가 비율이 한 62%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60번대 초반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성북 같은 경우가 69% 네. 정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라면은 그동안에 70% 같은 넘은 지역들은 주로 수도권, 경기도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주로 뭐 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데 아마 서울에서도 아마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한 다음 달이나 아니면 그 다다음 달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 뭐 서대문구 이런 데들은 아마 연내에 70%가 넘어서는 단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지방에서도 전셋값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 전셋값, 뭐 부산 전셋값, 세종시 전셋값이 인천의 전셋값보다 더 높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현상이라고 보면 네. 되겠죠. 지금 광역시 중에서 대구 광역시가 어떻게 보면 전셋값이 가장 이제 비싼 상황인데요. 네. 저기 아마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억 한 4,700, 저거는 1억 한 4,8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나 울산은 훨씬 뛰어넘었죠. 근데 그게 그렇죠. 주로 이제 단기간에 이제 매매 가격이 급등하니까 전셋값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측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종시의 어떤 그런 전셋값이 계속해서 지금 오르면서 인천시를 넘어선 거는 굉장히 네. 이례적이거든요. 그죠. 그래도 인천은 그래도 수도권인데 네. 그래서 보시면은 세종시의 지금 전세 가격이 한 1억 2,600으로서 한 인천보다 한 500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걸 보면은 여전히 지금 보니까 세종시에 가시는 분들이 집을 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일단 전세라도 좀 구해보자 이런 수요들이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을 고공비행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전세 얘기가 하면 깡통 전세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단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추세로 전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깡통 전세 그렇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뭐 이렇기 위해서는 뭐 오른 전세를 아예 반전세로 전환한다든지 네. 아니면 전세 보장 보험을 아예 따로 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중에서 경매로 이제 넘어간 아파트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한 12,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아파트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가 깡통 전세가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요. 네. 그러니까 1년 전, 그러니까 201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는 많지 않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한 1년 사이에 한 24%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셋값이 어떻게 보면은 이처럼 공급비행을 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이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그렇죠. 이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세대라는 촉발하는 불씨 가운데 하나가 재건축 이주 수요라는 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건축이 올해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올해 이제 재건축 단지들은 이 연말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걸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그 아파트를 새로 이제 배정받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절차는 대부분 철거를 하기 전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한 2만 가구 정도가 아마 철거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주로 이제 세입자들이 주로 이제 기존 반경에서 생활 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강남권에서 집중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진다면은 주로 뭐 성남이나 하남이나 구리나 뭐 이런 쪽에 주로 이사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병목 현상 때문에 전세난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이게 그 시기 조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아마 이걸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요즘은 주택 수요 때문에 그런데 주택을 이제 구입하시려는 분들 계시거든요. 시기가 어느 정도여야지 좋을까요?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약간 저성장 체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좀 그래도 될 거고 가격도 좀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사이클이 네. 저는 이게 과거처럼 큰 사이클이 아니고 짧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꼭 이제 집을 사야 될 분들은 가급적 이런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좀 분양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은 보금자리 주택 예, 같은.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집을 꼭 좀 넓혀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작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옮겨 타는 경우에는 뭐 지금 해도 크게 뭐 나쁠 건 없는데 다만 과거처럼 대형 아파트가 크게 오르는 시즌은 아니니까 철저하게 실수요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전세 대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